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채널에서 ND 필터 뭐 쓰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꼭 이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고민을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랑 김비디오님이 정말 많은 브랜드의 ND 필터를 사용을 해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벤로사의 가변 ND 필터를 구매하시면 이중 지출 없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순히 ND 필터 기능만 필요하시다고 하시다면은 벤로의 가변 ND 필터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만약 ND 필터에 미스트, CPL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벤로의 VF1 키트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릴 때 그냥 무조건 이거 사면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아마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ND 필터만큼은 정말 자신있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4년 정도 이 벤로의 ND 필터를 구매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 컨텐츠라던가 모델 촬영이라던가 모델 프로필, 뭐 외주 작업 등등 모든 것에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뭐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퀄리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ND 필터의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ND 필터는 PL 필터 두 장을 겹쳐가지고 빛의 농도를 줄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쓰는 이 선글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 ND 필터, 특히 이런 가변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필터 사이즈가 다 다른 렌즈마다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김비디오님이랑 저는 이렇게 67mm부터 82mm까지 한 번에 커버 가능한 HNI사의 레버링 어댑터를 구매해서 앞쪽에 벤로의 가변 ND 필터를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로의 82mm 가변 ND 필터를 장착을 하면 뒤쪽에 필터 사이즈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7mm부터 82mm까지는 이 필터 하나로 다 커버가 가능한 거죠. 필터 사이즈가 67mm보다 낮은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자마자 67mm로 가는 업링을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모든 렌즈들은 67mm부터 82mm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 위인 사각 필터를 써야 되는 95mm 이런 시내 렌즈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이 포토용 렌즈라던가 요즘에 나오는 이 스몰한 사이즈들의 비디오용 렌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82mm 필터 사이즈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7mm 이하의 렌즈들은 67mm 업링을 사용해서 67mm로 바꿔주고, 나머지 67부터 82mm 사이의 필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세트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 세트 하나로 모든 렌즈에 ND 필터를 달아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벤로의 가변 ND 필터는 2에서 500, 4에서 1000, 8에서 1500 이렇게 농도에 따라 총 3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려고 3가지 다 2세트씩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운데 제품인 4에서 1000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거의 모든 케이스를 커버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벤로의 가변 ND 필터만 사용하게 된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X자 밴딩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가변 ND 필터 중에서 이 양끝단이 끝이 없이 무한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제품들이 있는데, 가변 ND 필터의 특성상 겹치는 구간에서 X자 밴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벤로의 가변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양끝단이 이렇게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최소 최대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X 밴딩이 나오기 전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면서 ND 필터 위치가 어디인지 신경 쓰면서 촬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과물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ND 필터를 사용하는데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색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벤로사의 가변 ND 필터는 농도에 상관없이 사용을 하면서 색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결과물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IR 컷 기능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많은 가변 ND 필터들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 이 적외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결과물을 보면은 붉은 빛이 도는 이 컬러 시프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이 IR 컷 기능이 거의 없는 BMPCC 같은 경우에는 이 IR 컷을 위한 센서 앞에 대는 필터가 따로 출시가 되어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또 저희 덕션의 김비디오님이 구매하신 소니 브라노 같은 경우에도 내장 ND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 장시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붉은 빛이 도는 이 컬러 시프트 현상이 꽤 심하게 일어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ND 필터는 IR 컷 기능이 있는 벤로사의 가변 ND 필터를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가변 ND 필터 하나로 모든 렌즈에 다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법은 이 레버링 어댑터와 벤로의 가변 ND 필터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벤로에서 이 어댑터 가변 ND 필터 기능 뿐만이 아니라 CPL과 미스트 기능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한 방에 사용 가능한 VF1 필터 키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짠, 바로 이 제품인데요. 자, 먼저 구성품은 이 필터들을 보관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굉장히 고급진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장착해가지고 가방 같은데 걸고 다닐 수 있게 벤로 카라비너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이 지퍼도 되게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열고 닫을 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안쪽에 이렇게 필터들을 보관할 수가 있는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먼저 67mm부터 82mm까지 장착 가능한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 아래 위에 있는 이 스위치를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작아지죠. 이 상태에서 67mm부터 82mm까지 렌즈 앞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부착이 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완벽하게 잠그기 위해서 아래 위쪽에 있는 락을 걸어서 이렇게 제껴주시면 엄청 단단하게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클램프까지 조여주시면은 완벽하게 결착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결착이 잘 되냐면, 이게 지금 렌즈랑 바디 Z6 마크 3 해가지고 2kg가 넘는 무게인데, 앞에 이렇게 잘 결착을 하면 이렇게 필터를 들어도 문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게 결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다가 이제 들어있는 필터들을 붙이는 방식인데, 필터가 뭐뭐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PL 필터이자 가변 ND 필터의 베이스가 되는 필터가 하나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PL 미스트 필터이자 가변 ND 필터 미스트 베이스가 되는 필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ND2에서 5스탑 필터 들어있고요. 이것도 반대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은 PL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은 5에서 9스탑 ND 필터 사용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사용을 하시면 ND16이자 PL 95mm 짜리 필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모든 필터가 양면으로 되어 있고, 이걸 두 장 겹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이 미스트 베이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미스트 베이스 필터지만 뒤집어서 사용할 경우에 PL 미스트 필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이쪽에다가 부착을 할 때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을 당겨서 딱 넣으면 딱 맞게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미스트 필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2에서 5스탑 가변 ND 필터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2에서 5스탑 가변 ND 필터를 사용하시면서 미스트 필터까지 붙어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스트 필터와 ND 필터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해 봤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석 시스템이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 앞쪽에 있는 ND 필터를 농도에 따라서 붙였다 뗐다 하면서 교환하면서 이것만 사용을 하면 돼가지고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어댑터 쪽에 홈이 있기 때문에 ND 필터가 끝단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걸리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X 밴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 시프트 없이 변함없는 퀄리티로 뽑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김비디오님이 저희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는 ND 필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희가 지난 3년간 수많은 필터들을 사용해보면서 남긴 엑기스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에게 더 맞는 방법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VF1 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비자 가격이 30만원 후반대로 사실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 가변 ND 필터들의 특성상 2에서 5스탑, 5에서 9스탑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개를 다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가변 ND 필터를 구매하려고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두 개를 사고 50만원이 넘는 이런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CPL 필터, 미스트 필터, 그리고 가변 ND 필터, 거기에다가 모든 렌즈에 사용 가능한 어댑터까지 한 방에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가변 ND 필터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변 ND 필터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가변 ND 필터, 미스트 필터, CPL 필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한 번에 구매 가능한 VF1 키트 추천드리고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필터들이 많이 있고 가변 ND 필터만 추가를 하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벤로의 가변 ND 필터와 레보링 어댑터 조합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또 간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ND 필터도 결국에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라던가 되게 빛이 많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면은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VF1 킷에 포함되어 있는 파우치처럼 두껍고 빛을 차단할 수 있는 파우치에 보관하셔서 오랫동안 좋은 퀄리티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벤로사의 가변 ND 필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오늘 이 외에도 뭐든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구매처는 아래쪽에 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